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죠.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다는 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 국가 신용 등급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IMF 사태 전야를 떠올리게 하는 뉴스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원화가 휴지 조각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IMF 당시를 경험한 세대는 특히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순간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기도 어려웠던 절망적인 상황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IMF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위기가 현실로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IMF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부자들이 먼저 옮기고 있는 안전자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미래의 자산을 지킬지 잃게 만들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먼저 IMF 때와 지금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IMF 당시에는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사실상 국가 부도 상황에 몰렸습니다.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원화는 폭락했습니다. 원화로 가진 자산은 가치가 급락했고 달러와 금만이 안전자산으로 살아남았죠.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개인의 삶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똑같진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도 커졌고 금융 시스템도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분명 존재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 경기 불안 등 대외 충격이 겹치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 부동산 시장 불안, 무역 적자와 같은 내부 요인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환 보유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이런 불안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위기 신호가 감지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언제나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알죠. 위기가 터지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것을요.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 가치가 빠르게 무너지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늘 있었습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한때 튼튼해 보였던 경제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자국 화폐로는 물 한 병도 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원화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우리 자산의 가치도 빠르게 깎여 나갑니다. 특히 해외 투자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국내 원화 자산만으로 버티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10%만 움직여도 해외 투자자는 손실과 이익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원화 가치 하락을 해지할 자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금, 달러,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은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IMF 당시에도 금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실제로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을까요? 첫째, 달러입니다. 위기가 오면 언제나 달러로 돈이 몰립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이자 글로벌 거래의 기본 단위입니다. 한국 원화 가치가 흔들릴수록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달러는 유일하게 신뢰받는 자산이었습니다. 둘째,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통화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물금을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ETF나 금 관련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금값은 위기 때마다 반사적으로 반등했죠. 셋째,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사실상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자는 적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죠. 특히 장기 국채는 위기 시 자본이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ITF입니다. 특정 국가 통화나 기업 리스크에 덜 노출되도록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ETF도 선호됩니다. 특히 달러 기반으로 거래되는 ETF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S&P 500 추종 ETF는 단순히 미국 주식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네 가지를 조합해 자산을 분산합니다. 달러와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국채와 ETF로 버팀목을 세운다는 전략이죠. 그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방어막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MF도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 신호는 있었지만 대중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뒤늦게 피해를 봤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둘째,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외서 20% 정도를 금이나 달러, 글로벌 ITF에 분산해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비중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0%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 전략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마다 자산을 급하게 옮기려 하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분산해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IMF 당시에도 미리 달러 예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은 큰 타격을 피했고 위기 이후 오히려 자산을 늘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도 부자의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변동을 좇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자산이 핵심이 될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움직이는 자산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IMF 때와 달라졌지만 여전히 원화 가치는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립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 언제든 위기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다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 금, 미국 국채, 글로벌 ETF 같은 안전자산이 자산을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옮겨두고 개인은 뒤늦게 따라갑니다. 결국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가 자산의 생존을 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일부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위기는 항상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넥스트 빌리어네어가 되어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